바로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들어왔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인데도 전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를 좀 주셨나요? 예, 시공테크 8,633원에 네. 보고 있는데요.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10%요. 10%. 시공테크 네. 8,633원. 네네. 와, 언제부터 들고 계신 거예요? 예전 한 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정책주 보고 들어갔다가 예.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아,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이게 무슨 한덕수인가 뭔가 그 총리 그걸로 이제 편입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예. 요즘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예. 이걸 그냥 얼마에 팔아야 될지 지금 아. 이게 무슨 저기 가치를 따지고 뭘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네, 테마주로 맞- 편입돼서 그쵸. 가는 거라서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게 또 시세제로서 요즘 테마 그쪽 정책 테마주가 가니까 그렇죠. 마침 지금 또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예. 그래서 그냥 묻어서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나와야 될지 저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저희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음속을 했는데요. 그러세요? 이 소리는 어디서 났을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공테크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고 저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게 그때 걸려있는 시간이 2022년 아마 그때 이제 또 대선이 있었죠. 그때 가격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일단 시공테크가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보셨을 때는 와 정말 거의 다 왔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제 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잘 기다리셨어요, 진짜 이거 네. 오랫동안. 일단 저는 정말 이거는 좀 글쎄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저는 이제 이 조기 대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혹은 총선이라든지 이런 그 대형 이제 선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테마주 종목들이 많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또 이제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딱 내가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장은 신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미국 시장마저도 무너지면서 그쵸. 사실 요새 잠깐 금 가격마저도 주춤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기도 했었잖아요.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모조리 이제 떨어지는 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빨리 이걸 회복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또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보통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정치 테마주들을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나면은 그걸 이제 조금 더 정도로 이제 회복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랑 정책주로 보통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테크는 이제 인맥 쪽으로 갈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인맥주라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살짝 좀 터무니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나 이슈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오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부터라도 물량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물량은 추가 급등 나오면서 약수익 구간으로 가게 되면 그때 대략 본전 구간으로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이제 투자를 정말 좋은 종목들로 교체하기 아주 좋은 시기거든요. 보통 부동산에서 갈아타기 전략은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투자자들이 많이 하락장에서 갈아타기를 못합니다. 손해보고 있는 걸 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결단을 내리시는 게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니까 지금 시공테크 같은 이런 테마주들도 잘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오셔서 그 현금으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들로 갈아타는 전략이 어떨까 조언을 드리면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정도 구간에서 한 5% 정도는 덜고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이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절반 물량을 마무리 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기까지 못 가고 나머지 절반 물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 21선이 이 노란색 선인데 일봉상 20선을 이탈하면 모두 이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 도움이 좀- 원까지 안 보지 말고 한 8,000원 선에서 팔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비중은 지금 구간에서 바로 네.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상단으로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라는 전제로 보면은 21선 이탈하면은 이제 매도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공테크. 아, 근데 진짜 오랫동안 2022년부터니까 22, 23, 24, 25 거의 지금 연차로만 4년 차를 들고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제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 이게 일단은 이창대 대표가 얘기해 준 대로 좋은 참고를 좀 하셔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이번에 문자입니다. 볼까요? 이번에 보여주신 내용 그리드 위즈 17,240원 매수가고요. 10%의 비중입니다. 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95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드 위즈 한창 때 엄청 또 핫했는데 요새 조금 조용해졌어요. 근데 보니까 매수가 오늘 매수하신 것 같기도 그런 하거든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단기성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즘 장세가 좀 불안정하니까 맞아요. 가급적이면 단기 매매로 들어가실 때 비중 5% 정도 내외로 매매하시라고 일단 조언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리드 위즈가 지난해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 났을 때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해서 그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성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PLC 모뎀이 장착된 그런 이제 완속 충전기가 이제 올해부터 새로 그 정부 쪽에서 예산안을 지원을 해줘서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드 위즈 실적도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세가 나온 거는 최근에 이제 날씨 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와서 지금 바깥에 벚꽃이 정말 만연하게 많이 만개했어요. 폈는데요. 올 여름 더 빨리 올 거고 그리고 또 사상 최강의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또 전력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드 위드가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관련 이제 단기성으로 또 이슈가 엮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차피 단기로 들어가셨다 하신다면은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 짧게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봤을 때는 14,500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비중 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 보시고요. 다시금 추가 시세가 나타난다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선 넘어선다 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구간에서 한번 지금 지난 정고점 구간 때 매물 한번 털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음 거래일까지 연속으로 시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좀 긴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짧게 대응할 거다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전량 손절까지도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조금 더 어차피 여름철 이렇게 또 폭염 온다고 하니까 관련 이슈가 반복적으로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매물 소화한 구간대 다시금 이제 2만 원 구간대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또 불타기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이 두 가지 정도가 나왔죠.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단 구간 이제 이탈하려고 하면은 반매도 하시고 추가적인 움직임 보면서 2만 원 구간대 이제 돌파하게 되면 불타기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다양하게 세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종목군이기 때문에 시장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유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승할 때의 전략, 또 하락할 때의 전략을 나눠서 곽유정 대표가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또 문자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는 이제 510님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상담 내용은요, 나인테크입니다. 매수가 5,100원, 19%의 비중인데요. 손절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저도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나인테크가 5,000원을 넘었던 시기가
일단 1년은 조금 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그 정도 가격대에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나인테크 손절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51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바닥 대비해서 추세는 들어올린 상황이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투자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이 이렇다 할 만큼 제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적자를 봤다 안 봤다 하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구조 자체가 지금 안정권에 올라오지 못한 궤도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년도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하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적자였는데 순이익은 흑자를 보는 뭐 사실 2022년도는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를 뭐 본다 싶었지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21년, 2020년을 보게 되면 순이익 뭐 계속 적자였고 21년은 영업이익도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익 구조가 안정권에 올라서지를 못했을 뿐더러 지금 현재 2024년도까지 이제 흐름을 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자회사 그 액화 산소제 관련해서 건식 방식 친환경 재활용 기술 가지고 히토류 소재 상용화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신이라는 신소재 기술력으로 2차 전지 쪽에서 혁신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통해서 또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것인데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현재 이익이 가시화되고 있거나 제도권에 이제 올라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안정성을 부여받으면서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낙폭을 떨어뜨렸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에서 추세가 다시 깨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나 되는 비중을 들어갈 만큼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하. 뭐 기업이 주가가 안 올라갈 것이다, 이 기술력이 전도유망하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리스크를 대비했을 때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면은 리스크가 이제 덜 있는 종목들은 괜찮은데 나인테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3,0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절반 아래로 확 줄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차 이제 상승하면서 정고점 돌파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테크 이창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가온칩스고요. 네. 51,550원에 15%입니다. 자, 51,550원 비중은 15%입니다. 예, 제가 네. 추매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추매 가격을 좀 알고 싶었어요. 아, 매도 추가 가격이요? 예, 추가 매수 가격. 추가 매수 가격. 아하,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단가를 좀 내리고 싶은데 그 추가 매수 가격이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온칩스 지난 2월, 3월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그쯤 될 것 같아요. 가온칩스가 이제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레거시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고 내지는 또 AI 쪽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것부터 이게 여쭤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 삼성이 움직이니까 이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수익을 많이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 많이 내려갔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나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면 그 재단가까지 올 수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전화를 했습니다.
가온칩스가 이제 지난해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지난해 네네. 또 특히 그 AI 열풍 대단했었잖아요. 예, 그때 수익을 좀 봤습니다. 네, 그때 수익이 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저도 뭐 들어갔었던 종목 재공략 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이요. AI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금 축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도 매출액도 또 감소가 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레거시나 그 범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라든지 PC 교체 수요 때문에 지금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최강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레거시 쪽에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고요. 반면에 또 삼성전자에서 지금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 쪽이에요. 그런데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온칩스를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들고 가시기보다는 어차피 본전 구간 때까지는 주가 회복세 시장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추가 매수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두고 보시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또 본전권 구간 때까지 시장 상승세로 인한 그런 이제 흐름들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45,000원까지는 올 것 같은데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올라오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2월달 최고점 구간대가 6만 원 구간대였잖아요. 그 네네. 구간대 이제 다음 구간대가 지금 5만 5천 원 구간대예요. 5만 천 원 구간대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5만 천 원 구간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사실 지금 4만 5천 원 부근대에서 한번 매물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할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물 소화했는데도 주가가 다시 올라와 준다 한다면은 본전 부근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이 어떠냐면은 쌍바닥으로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구간대인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대추세상으로 일단은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단기적인 지지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인지 일단 흐름만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오니까 조금 더 시간 두고서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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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곽유정 대표님, 근데 가온칩스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문자도 있어요. 이사님께서는 42,000원 30% 뭐 계속 들고 가야 합니까? 손절해야 될까요? 뭐 비슷한 전략입니까? 비슷하게 일단 5만 천 원 구간대까지 회복세 한번 지켜보자라고 조언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온칩스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유튜브 벌써 겨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이 또 깁니다. 이찬대 대표님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CG 종목명이고요. 4,960원 매수가 30%의 비중입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매도를 못했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아쉬운 거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이거 월요일 되면 그냥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상당히 단기간에 모든 시야가 모여져 있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비중이 상당히 좀 크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4,900 얼마면은 이거 오늘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3월에 매수하신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일단 만약에 이제 오늘 매수하셨다라는 전제하에는 타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탐런 토탈 솔루션을 말씀드리면서 신규 상장주들은 오히려 신고가 쓰기 시작할 때 보는 게 더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탐런 토탈 솔루션 이거 아까 봐드린 분에게 좀 죄송한데 좀 나쁜 예시 드는 걸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신저가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SMCG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차라리 이렇게 신고가를 뚫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더 낫습니다. 이거 저항 맞고 떨어진 거 아닌가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무너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이제 하방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다시 이제 메꾸면서 한 번 여기 물량 소화를 한 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물량 소화할 때는 그대로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4,750원에서 5,000원 구간을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SMCG는 사실상 이제 신고가 랠리 쓰면서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이제 이 신고가를 쓴 이유 자체도 화장품 코스메틱 쪽에서 이제 유리 용기가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용기는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이제 대체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플라스틱 용기랑 지금 유리 용기랑 생산 단가 차이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니까 뭐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수요가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시점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마진율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제 이익 구조 자체가 이익률이 그렇게 잘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미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계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비슷한데 지금 이익이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막 뚜렷하게 뭐 100억 단위로 올라서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뚫기 시작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 이제 코스메틱 분야, 뭐 K뷰티 쪽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은 좀 가져가셔가지고 5,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저는 한 7,000원, 8,000원까지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CG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와 함께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코로나 때 네. SOA를 94,000원에 샀거든요. 코로나 때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그런데 좀 근처에라도 가면 팔려고 아, 네.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안 올라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얼마에 좀 물량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들고 있으면 좀 근처라도 갈 건지 그렇죠. 사실 고민스럽거든요. 예, 네. 너무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근처를 가지를 않아요, 지금. 네. 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래 들고 계셨어요. 94,000원에 이제 매수하셨고 비중도 일단 15%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네, 작지 않아요. 이게 그 요즘 유가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더 좀 마음이 조바심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곽유정 네네. 대표 연결해서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SOL이 지금 보니까요. 네. 월봉 차트를 보니까 사이클을 타는 그런 이제 업종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보통 네. 한 3년 정도 조정 주고 나면은 네. 그대로 또 다시 시세가 V자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번갈아서 지금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다행히 지금 거의 하단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네. 이럴 때 많이 투자자분들이 지쳐서 정말 바닥 구간에서 손절하고 났더니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 네, 어차피 지고 계신 거 그대로 지고 네.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네. 물론 이제 유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네. 국내 정유사들이요, 그 네네. 액침 냉각 관련해서 그런 네. 기술들을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사실 네네. 상용화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액침 냉각 기술도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네네. 사이클만 좀 붙어주게 된다면은 주가 반등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SO일 만약에 저는 더 이상 오래 들고 가기 힘듭니다 하시면은 주가가 반등 나오게 되면 한 75,000원에서 80,000원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 구간에서 최대한 네.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네. 좀 손해를 좀 덜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응원 메시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최근에 한 7,000~8,000원이 갑자기 7,000원 정도인가가 뚝 떨어진 거예요, 또. 제가 막 참고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막 심란한 거예요. 이거를 더 빠지나 어쩌나. 근데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치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